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최근 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달러나 은 같은 대체 상품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단기 급등한 만큼 무작정 따라 사는 건 위험하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관련 내용으로 출발합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금 인기가 거의 금 신드롬이라고 부를 네,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미국발 경제의 불확실성에다가 우리나라 탄핵 전후까지 이어지면서 안전자산 선호도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접 금 모으기에 나섰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골드바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자 또 다른 안전자산인 달러로 사람들이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14일 기준으로 달러 예금 잔액이 총 676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는데요. 이게 월말 기준으로 해서 2023년 1월 이후에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금융위기에 버금갈 정도로 달러원 환율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달러를 팔기보다는 추가로 매수에 나서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달 들어서 1일부터 14일까지 평균 환율이 한 1,450.9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4일 기준 달러 예금 잔액은 작년 말보다 6%, 지난달 말보다는 한 6.5%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달러 예금 잔액 수준이 13일까지는 630억 달러에서 640억 달러를 오갔었는데요. 14일 잔액이 갑자기 670억 달러까지 급증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사들이면 환율에도 영향을 주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금 대체 투자로 골드뱅킹이라는 것도 각광받고 있다는데 골드뱅킹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네, 이 골드뱅킹이라는 것은 이 은행 계좌로 금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고 실제로 이제 현물금을 안 가지고 있어도 금 시세 차익만큼 수익을 거둘 수 있어서 실물금 투자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에 그 골드뱅킹 잔액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골드뱅킹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의 골드뱅킹 잔액이 한 9천억 원 가량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현재 5대 시중은행 중에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골드뱅킹을 취급하고 있고요.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은 골드뱅킹을 취급 안 하고 있습니다. 이 골드뱅킹 잔액을 보면은 이달 들어서 7일을 제외하면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증가했고요. 14일 기준으로는 작년 말보다 15.3%, 지난달 말보다는 8%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심지어 지금 골드바 같은 경우에는 돈 주고도 못 구하는 상황이고요. 이 골드바 같은 경우는 워낙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취급을 아예 중단해 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중은행이 팔고 있지 않은 건 아니긴 합니다. 계속해서 골드바 판매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5대 은행이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판매한 골드바 같은 경우는 약 한 502억 원 규모로 집계가 됐는데 이는 사상 최대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KB국민은행이 이달 12일 중단했던 골드바 판매를 17일에 1kg에 한정해서 판매를 재개했다가 다시 하루 만에 중단한 만큼 이 금 수급이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골드바 판매를 대행해 놓은 은행들이 이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오히려 골드바 판매가 늘어나는 등 포모 조짐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아예 금을 못 구하니까 은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달러와 함께 은도 안전자산으로 이제 대체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공 대신 닭인 셈인데요. 주요 은행들의 2월 1일부터 13일까지 실버바 판매액을 보면은 총 5억 2,800만 원 수준으로 이미 전월 대비 한 15배를 넘겼습니다. 물론 이 금액 자체는 골드바에 비해서 좀 적은 수준이긴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이 바를 은발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좀 주목해 볼 만하고요. 또 13일 하루에만 4억 원이 몰려서 수요가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그 아주 작은 금, 그러니까 콩알금이라고 부르죠. 여기에 재테크하는 것도 인기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좀 지금 투자에 편승하기에는 좀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대체로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장기 분산 투자 대상으로서 여전히 금이라던가 달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메리트는 있지만 이미 단기간 큰 폭으로 오른 만큼 맹목적으로 추종해서 따라가는 매수는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금 가격이 장기적으로는 오를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작년 하반기 이후에 급격하게 상승한 만큼
조정 가능성이 충분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진단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한 만큼 조정 가능성, 그러니까 숨고르기 과정을 거칠 수 있으나 지금 현재 뭐 경제 상황을 보면은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추세는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능성도 있는 만큼 뭐 금 투자 자체는 유망하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네. 투자 자산의 한 5% 안팎의 금 투자 비중을 유지하는 것은 포트폴리오 안정성 측면에서는 뭐 괜찮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한국은행 주력 산업 대부분 올해 먹구름 전망. 곳곳에서 이제 경제 위기음이 들리고 있는데 네.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한국 주력 산업의 업황을 대부분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하는 주력 산업 모니터링 보고서를 보면요. 우리나라 최대 산업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AI 관련 고성능 제품의 수요는 견조하겠지만 범용 반도체의 수요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이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메모리 반도체까지 확대되면서 가격 하락 압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내수가 신차 효과와 개별 소비세 인하로 어느 정도 뭐 소폭 개선되겠으나 수출은 하방 압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유럽 시장에서는 뭐 주요국 경기 부진 속에서 배출가스 규제 강화로 인해서 판매 부진이 또 예상되고 있고요. 2차 전지는 성장세 둔화가 길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전기차 시장 성장을 뒷받침해온 정책들이 폐지되거나 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면서 예상보다 부진이 장기화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이 글로벌 공급 과잉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대 수출 고객인 중국의 자금률이 올해 100%를 넘어갈 전망인데다가 중동 설비 가동으로 추가로 또 공급이 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LCD 구조 조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반도체, 전기차, 석유화학까지 이제 주력 산업 대부분이 네. 전망이 어두운 상황인데 좀 그래도 그나마 상대적으로 괜찮은 데는 어디였죠?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조선 산업은 예외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했는데요. 네. 조선 수주 잔량이 충분해서 생산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뭐 대중국 견제에 따른 반사이익도 뭐 긍정적 영향으로 거론했고요. 네. 네, 근데 대부분 산업이 만약 이렇게 어려우면 그 경제 성장률 자체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한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과 중국과의 경쟁 심화를 리스크로 지목했는데요. 네. 우리나라 최대 산업인 반도체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대중 규제와 관세 인상이 하방 리스크를 키우는 가운데 중국 업체 추격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한은이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어둡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전망도 상당히 좀 조정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네. 한국은행 조사국은 지난달 금리 결정 시에 올해 경제 성장률이 한 1.6%에서 1.7%를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는데요. 네. 하지만 지금 최근에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고 트럼프의 어떤 통상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경기 하방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새해도 면플레이션 자장면 한 그릇에 7,500원. 이제 뭐 에그플레이션, 밀크플레이션 이렇게 땡땡플레이션이 많았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이 면플레이션이라는 것도 나왔네요. 네, 새해 들어서도 면류 가격 상승. 이른바 면플레이션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소비자가 가장 많이 찾는 8개 외식 대표 메뉴 중 하나인 짜장면은 올해 1월에 7,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 지역 짜장면 가격은 2014년 10월에는 4,500원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 10월에 5,000원대가 됐고 네. 2022년 4월에 6,000원대에서 2023년 9월엔 7,000원대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거의 한 두 달, 두 달이 아니고 거의 뭐 한 2배 가량 그렇죠. 뛰었네요. 네, 갑자기 상당히 많이 뛰었는데 네. 그리고 냉면을 보면은 이 냉면 한 그릇 가격이 작년 12월에는 12,000원에서 1월에는 12,038원으로 또 올랐습니다. 네. 뭐 서울 냉면 유명 식당에서 판매하는 냉면 한 그릇 가격은 뭐 우레옥, 봉피양, 평가옥이 16,000원으로 가장 비쌌고요. 네. 을지면옥, 물밀대가 15,000원, 필동면옥이 한 14,000원 정도 됐습니다. 지난달 칼국수 가격도 9,462원으로 오른 모습이었고요.
네,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밀가루 값이 많이 그렇죠. 오르긴 했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이 원가 상승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뭐 재료비나 인건비, 임대료, 전기, 수도세가 꾸준하게 오르면서 이 서민들이 부담 없이 한 끼로 즐기던 이 면 요리 가격도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네. 그래도 뭐 상대적으로 면 요리 가격이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삼겹살, 뭐 삼계탕, 김치찌개, 백반 등 세계 외식 품목의 평균 가격은 지난달에 변동이 없기는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삼성 19년 연속 글로벌 TV 시장 1위. 삼성 TV가 작년에도 시장 선두를 유지했네요. 네, 삼성전자가 글로벌 TV 시장에서 19년 연속 1위를 달성했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작년 글로벌 TV 시장에서 매출 기준 점유율 28.3%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2006년 이후에 19년 연속 1위였습니다. 네, 네. LG전자는 16.1%로 2위를 지켰고요. 중국 TCL은 12.4%, 그 뒤로는 중국 하이센스, 일본 소니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삼성 TV는 2024년 2,500만 달러 이상 프리미엄 시장에서 매출 기준 한 50%가량의 점유율을 기록했고요. 네. 75형 이상의 초대형 시장에서도 매출 기준 28.7%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1위를 유지했습니다. 네. QLED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는 46.8%의 매출 점유율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네. 2022년 첫 출시한 올레드 시장에서도 삼성은 144만 대를 판매하면서 매출 기준 27.3%의 점유율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LG 같은 경우에는 뭐 네. 2위를 기록하긴 했는데 그래도 OLED 부문에서는 뭐 여전히 잘 나가고 있나 봅니다. 맞습니다. LG는 올레드 TV에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네. 작년 LG 올레드 TV 출하량은 약 318만 대로 올레드 TV 시장 점유율 50.4%를 차지했습니다. 네. LG전자는 작년 4분기에만 110만 대 이상의 올레드 TV를 출하하면서 올레드 TV 시장에서 확고한 1위를 구축해 갔고요. 네. 작년에는 올레드 TV가 1,500달러 이상의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차지하는 출하량 비중이 45%를 기록하면서 절반에 육박을 했습니다. LG전자는 작년에 75형 이상 초대형 올레드 TV 시장에서 출하량 기준 한 57.5%의 점유율을 기록했고요. 네. 그리고 전반적인 TV 시장 트렌드를 보면은 전체 올레드 TV 시장에서 75형 이상 초대형 TV가 차지하는 출하량 비중이 역대 최대인 16%를 기록하면서 이 TV는 크면 클수록 좋다는 이 거거이선 트렌드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네, 작년 글로벌 TV 시장의 출하량은 약 2억 800만 대로 전년 대비 3% 이상 성장하면서 3년 만에 또 성장세로 돌아선 모습이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